최근 멕시코 공영방송국 채널 11에서는 한국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요즘 멕시코 정부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중 멕시코 알로 대통령과 아단 내무부 장관은 한국의 혁신이 가장 뛰어나다면서 한국 특집 방송을 특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엄마를 설득해 한국에 다녀온 한국계 멕시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방송을 통해 25년간 만나지 못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러 가시죠.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칸쿤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는 마리아 김입니다. 저는 칸쿤의 유명 5성급 호텔 르블랑 스파리조트에서 수습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인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멕시코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접하면서 자란 조금 독특한 멕시코 사람이랍니다. 칸쿤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마야 문명의 유적지까지 있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일하는 칸쿤은 한국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 5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칸쿤은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정말 유명해요. 14km에 달하는 눈부신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그야말로 천국 같죠. 거기에 마야 문명의 유적지와 가까이 있어 역사와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칸쿤에서는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노테 지하 동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정글 속에서 짜릿한 짚라인도 탈 수 있답니다. 선셋 크루즈나 해변에서의 캔들라이트 디너 같은 로맨틱한 체험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칸쿤의 아름다움이 멕시코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한국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멕시코의 치안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요. 하지만 칸쿤은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칸쿤의 경비 시스템은 정말 철저하거든요. 칸쿤은 멕시코의 주요 관광 수입원이라 정부가 특별 관리해요. 24시간 경찰이 순찰하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칸쿤의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요.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저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겨우 입사했답니다.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순전히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16살 때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멕시코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인 칸쿤에서 제가 일하기를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제법 즐거웠고 호텔 업무도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선배들에게 일머리가 좋다는 칭찬도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국경수비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주로 국경지대를 순찰하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실 만큼 바쁘셨고 저는 주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휴일이면 우리 가족은 주로 해변에 가거나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엄마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멕시코 사람인 아버지와 한국 사람인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였죠. 두 분이 만난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답니다. 엄마는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자격으로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학교에 왔고 6개월 교환 프로그램이었죠. 그중 한 달은 멕시코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었대요. 마을은 국경지대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가 발생했대요. 마을 사람들과 엄마를 비롯한 교환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침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아버지의 팀이 출동했고 그렇게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아버지는 엄마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은 가까워지셨대요. 엄마는 아버지의 용기와 정의감에 반해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멕시코 사람인 아버지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대요. 멕시코에도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멕시코에 계시는 할머니를 만났지만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엄마는 항상 다음에 가보자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는 아버지였어요. 발신자가 아버지인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신나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아버지가 예고 없이 집에 오실 때면 항상 아침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너무 신나서 주방에 있던 엄마에게 뛰어갔고 휴대폰을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도 한박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으셨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던 엄마는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휴대폰에 대고 아빠를 불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팀원들과 특별작전을 수행하던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끌어안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지만 우리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칸쿤에 있는 리조트나 호텔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모든 게 겁난다고 하셨어요. 당장 멕시코를 떠날 수는 없지만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보호가 있었기에 안전할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처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위험한 사건에 휘말려 희생되는 일이 많다면서 우셨어요. 멕시코의 일상적인 삶 속에는 항상 불안과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엄마는 만약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해 아버지처럼 떠난다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칸쿤은 안전한 곳이며 집에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곳에서 일하면서 먹고 자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같은 평범한 멕시코 사람들이 안전한 직장을 구할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뿐인 엄마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서 카리브 대학교의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칸쿤의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칸쿤의 5성급 호텔들은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영어와 스페인어 실력, 인턴십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저는 한국어도 할 줄 안다는 점을 어필했죠. 특히 저는 방학마다 작은 호텔들에서 인턴십도 했어요. 객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죠. 졸업 후에는 토익 950점과 스페인어 능력시험 1등급을 취득했어요. 그 결과 르블랑 스파리조트의 수습 직원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고 몇 년 만에 엄마가 활짝 웃는 걸 봐서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전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엄마 혼자 계신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칸쿤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인을 정말 자주 만나요. 특히 한국인 신혼부부를 많이 만나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칸쿤이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 여행지인지 실감하게 돼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똑똑해요. 호텔 잡무를 처리하는 제게도 항상 친절하고 예의 있게 행동해 주시죠.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한국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이름을 김마리아라고 한국식으로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하시기도 해요. 멕시코에는 팁 문화가 있는데 한국 손님들은 항상 후한 팁을 주세요. 객실 청소나 룸서비스 후에
항상 책상 위에 팁을 놓고 가시는데 때로는 감사 메모와 함께 팁을 놓아두시기도 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저희 같은 수습 직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한국 여행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 여행객들 못지않게 일본과 중국 여행객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집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때때로 객실을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한답니다. 한 번은 전기 주전자에 양말을 넣고 삶은 적도 있었는데 세척을 여러 번 해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전기 주전자 10개를 폐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연 객실임에도 흡연을 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적도 있어요. 한밤중에 온 호텔이 난리가 났었죠. 그 와중에 한국 분들은 정말 침착하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오시거나 젖은 수건을 들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 여행객들이 호텔 뷔페에서 조식을 먹을 때도 가끔 문제가 생겨요. 음식을 많이 덜어놓고 남기거나 손으로 음식을 집는 경우가 잦아서 주변 투숙객들의 컴플레인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실 화가 많이 나요. 일본 여행객은 예의는 바르지만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 다양한 기념품이 있는 편이고 인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선물 용도로 기념품을 많이 구입하십니다. 구입하는 기념품은 예쁜 박스에 담겨 있고 종이 가방에 넣어서 드리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포장은 지양하면서 받으시는 분의 만족도를 위해 깔끔하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일본 여행객들 중 일부는 과도한 포장을 요구해서 저희가 곤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사람들은 선물보다는 포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 때문에 박스를 포장지로 한 번 더 포장해달라거나 리본끈으로 묶어달라는 분들이 유독 많으셨습니다. 또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 가방을 겹쳐서 박스를 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용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음 수준에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뷔페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도 시끄럽다는 컴플레인을 하셨고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끄럽다고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텔은 가급적 일본 여행객들은 같은 층의 객실에 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수록 한국에 계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졌어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왜 항상 다음에 가자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습 직원 3개월 차에 3일간 휴가를 받아 엄마에게 갔어요. 3달 만에 만난 엄마에게 호텔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특히 엄마는 한국 관광객들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밝은 사람들이야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응을 보고 제 마음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들을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고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연락이라도 주고받고 싶다고 말했죠. 그동안 멕시코 할머니만 계속 보러 간 것도 이해가 안 됐고 한국에 가자고 했을 때 엄마가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항상 다음에 가자고 하셔서 많이 서운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어리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어른이 되었으니 말해줘도 되겠구나.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아버지와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왔지만 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두 분을 설득했고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셨대요. 그런데 직업 특성상 아버지는 멕시코에 있어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던 엄마는 멕시코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혼을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아버지는 시간을 두고 두 분을 설득하자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렸고 멕시코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결혼 이민 비자로 멕시코에 왔고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요.
엄마는 여러 번 연락을 드렸지만 두 분은 연락을 받지 않으셨대요. 국제 우편으로 편지와 사진도 보냈지만 따로 답장은 없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저를 낳은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그 당시 두 분과 더 깊게 대화하지 못한 것은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의 대화가 끝나고 심란한 마음에 한국에 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멕시코 국영 방송에서 한국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방영한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발전 과정 및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60, 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멕시코의 발전과 비교하면서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국이 어떻게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도 소개해주더라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다뤘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세계적인 인기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을 예로 들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걸 보고 엄청 몰입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도 소개했어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는지 보여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렬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보낸 국제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건 두 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고 어쨌든 엄마의 우편물을 받으셨을 거라고요. 칸쿤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엄마에게 한국을 가보자고 설득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도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정사원이 되어서 더 바빠지기 전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은 엄마의 고향인 것 외에도 정말 매력있고 볼 것이 많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열심히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게 두 손 두 발 닫으셨고 저는 호텔 지배인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엄마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었고 엄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엄마에게 말로만 들었던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는 깜짝 놀랐죠. 인천국제공항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안전해 보였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도 물건들도 없었어요. 멕시코시티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특히 실내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타가든이라고 불리는 이 정원은 공항 한가운데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귀엽게 생긴 안내 로봇들도 제 눈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움직이면서 여행객을 도와주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귀여운 안내 로봇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건 다양한 외국어 지원 시스템이에요.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안내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외국인이라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엄마의 고향인 인천으로 이동해서 예약한 호텔에 갔어요. 호텔 직원들도 친절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 저와 엄마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할 수 있다 보니 한국 여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엄마가 다녔던 연수여자중학교와 연수고등학교 근처에 가봤어요. 건물은 많이 바뀌었지만 엄마는 옛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학교 주변을 걸으셨습니다. 엄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분식집과 문구점 그리고 서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만큼 변한 것도 모를 만큼 멕시코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손을 꼭 잡고 학교 근처에 있는 송도 센트럴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고 도시 중간에 있는 거대한 공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로를 따라 유람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라서 정말 짜릿하고 즐거웠답니다. 유람선을 타고 점심을 먹기 위해 유명한 신포 국제시장으로 갔어요. 엄마가 여기에서는 무조건 닭강정을 먹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닭강정과 치킨은 모양은 비슷한데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옷에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닭강정은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활짝 웃는 저를 보며 엄마는 어릴 때가 생각나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닭강정을 먹으러 자주 오셨대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셨던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멕시코와는 달리 평화로운 한국 시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엄청 촬영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밴드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대요. 엄마는 드럼 연주를 맡았고 학교 축제 때마다 공연을 하고 인근 학교에도 공연을 하러 가셨대요. 그때 연주했던 곡들은 저도 아는 곡이라서 뭔가 즐거웠어요. 퀸의 We Will Rock You와 본조비의 It's My Life 같이 유명한 팝송들을 연주했다고 하셨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차분해졌어요. 다음 날에는 인천자유공원에 갔는데 이곳은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공원을 걸으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과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힘든 역사를 겪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셨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동안 저와 엄마 사이에는 적막감이 맴돌았어요. 이틀 뒤에는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고 아직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 돌덩어리로 남아있었거든요. 평화공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엄마와 산책을 하면서 저는 내일 바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엄마는 엄청 긴장하셨고 사실 저도 엄청 긴장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두 분이 우리를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갔는데 저는 불현듯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두 분이 이사를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한국 어른들은 쉽게 이사를 하지 않고 무엇보다 두 분은 그 집에 대한 애정이 크시기 때문에 이사는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엄마의 집 대문은 진한 초록색이었고 오래된 느낌이 들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주택에는 나무로 된 팻말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두 분의 집에도 나무 팻말이 있었고 김영천, 박귀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았던 저는 팻말에 있는 이름을 읽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어요. 저는 팻말 속 이름이 두 분의 성함임을 깨달았고 이사가지 않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배를 눌렀고 누구세요? 라는 물음이 들렸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김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은 김미나이고요. 엄마와 함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잠깐이라도 저희를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피커 너머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이내 통화가 끊겼습니다. 10분이 지났고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하는데 대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직감적으로 두 분이 엄마의 부모님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과 코는 아빠를 닮았고 입은 엄마를 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들어오라며 손짓하셨고 할머니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흔드시면서 우셨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들어온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엄마가 보냈던 편지들과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은 답장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편지와 사진을 모으시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셋이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 그리고 아빠가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것, 그리고 한국에 온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담담하게 계속 멕시코에 있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둘만 괜찮다면 조금 오래 걸려도 멕시코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 멕시코에서도 안전한 곳에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국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지내다 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모두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완두콩밥과 두부 된장찌개, 달걀찜, 우엉조림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식사를 차려주신 할머니와 그걸 본 엄마는 또 울먹이면서 밥을 겨우 드셨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처음으로 저는 푹 잤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엄마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오셔서 저를 토닥여 주셨고 엄마 손을 꼭 잡고 노래를 조용하게 불러주셨는데 엄마가 항상 저에게 불러줬던 노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사이에 끊기지 않는 무언가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틀 내내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꼴딱 새웠고 헤어짐이 아쉬워 공항에 갈 때도 계속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두 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어리광을 부렸고 두 분은 그런 저를 귀엽다는 듯이 쓰다듬어 주시고 엄마에게 비밀이라면서 따로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영상 통화를 해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다음번에 혼난다며 웃으면서 겁도 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아빠가 우리를 많이 걱정해서 두 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함께 가자고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멕시코에 돌아와서 저희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외동 포비자 신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저도 신청 자격이 되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니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호텔 경영 전공이라 관광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저와 엄마는 꼭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무섭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 분과 영상 통화를 한답니다. 두 분께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 로비와 칸쿤의 풍경을 보여드리면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면서 정말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칸쿤에 여행을 오는 게 제 인생 목표가 되었답니다. 제 곁에는 아빠와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가장 큰 보물이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엄마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소식을 전할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과 애정이 원망과 후회로 변하는 걸 보면 어렵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귀하게 키운 딸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님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